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운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찾아와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사진을 통해 천사와 악마 같은 양면성을 보여주었던 한 사진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가분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한 신부님은 그가 찍은 아름다운 정물과 꽃과 같은 사진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마치 인간의 원죄와도 같이 욕망이 넘쳐 흐르는 작품들을 정화시켜주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3화 선과 악의 롤러코스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첼시의 갤러리에 전시를 보러 갔을 때인데요. 그때 전시장에는 저 말고 한 장년 커플이 작품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홀이 크고 울림이 조금 있어서 반대편 두 분이 작게 나누시던 대화를 조금 들을 수 있었어요. 여자분께서 함께 오신 남성분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연히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수긍을 하게 되더라고요. 눈앞의 이미지들이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보는 사람을 불편해지게 만들 정도였던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작가는 로버트 메이플소프입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미국의 사진작가죠.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또 그와 그의 사진들을 둘러싼 논란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던 작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찍은 사진의 소재 때문입니다. 메이플소프가 주로 찍은 건 동성 간의 사랑이나 S&M처럼 그가 주로 활동했던 1970, 80년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일부는 금기시되는 자극적인 소재들입니다. 그것도 얌전히 찍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가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의 날것으로 찍었어요. 노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속 순간의 행위 자체도 문제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메이플소프의 작품이 예술이냐 외설이냐 같은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요. 1990년에 그의 유고전을 열었던 한 아트센터의 관장은 외설 혐의로 재판을 받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배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물론 메이플소프 사진은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다는 아닙니다. 앞에서 한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같은 작가가 찍은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갈하고 고요한 작품도 많습니다. 클래식한 누드 사진을 통해 인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동시대의 셀러브리티들, 유명한 아티스트나 헐리우드 영화배우 같은 이들의 인물 사진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럼 이미지 보면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은 글씨를 쓰고 있는 손입니다. 사진이라는 단어를 적고 있지요. 사각의 프레임 안에 보이는 건 오직 손밖에 없는데 그 바깥에 누가 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한쪽은 아주 젠틀한 신사분이 앉아 계실 것 같고요. 반대쪽에는 가죽 자켓을 입은 거친 사내가 삐딱하게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장의 사진은 메이플소프의 손을 찍은 자화상입니다. 자신이 연출을 하고 찍었죠. 저는 이 사진 두 장이 작가의 내면, 마치 성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 메이플소프의 마음을 잘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미지들을 보실까요? 왼쪽은 칼라라고 하는 백합과의 식물이고요. 꽃의 선이 매우 유려합니다. 오른쪽은 브라이언과 라일입니다. S&M 플레이 복장을 갖춰 입고 있어요. 자, 다음은 왼쪽에 아이리스 꽃이 있고요. 오른쪽에 뱀과 함께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리사 리옹이라는 분인데요. 세계 여성 보디빌딩 초대 챔피언이었던 분입니다. 메이플소프가 이 리사를 1980년에 처음 만나서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강렬한 인상의 사진들도 있고요. 부드러운 꽃 사진도 있었습니다.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두 장을 나란히 놓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대비가 느껴지죠. 제가 찾아갔던 전시도 이런 방식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진들을 교차로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미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강렬한 이미지에 충격을 받았다가 정갈한 이미지로 마음을 정화시키고 다시 쇼킹한 이미지를 보며 놀랍니다. 그래서 전시를 보는 내내 머릿속 생각과 감정이 계속 널뛰기를 했어요. 그럼 작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유명 인사들 사진인데요. 데이비드 호큰이나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도 있고요. 리처드 기어 같은 헐리우드 영화배우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소프는 특히 자화상을 많이 찍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88년,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찍은 겁니다. 뒤편으로 얼굴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고요. 손에는 해골을 쥐고 있습니다. 꼭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상징하는 것만 같죠. 죽음 같은 해골은 선명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은 흐릿합니다. 일부러 검은 옷을 입어서 영혼처럼 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진은 메이플소프의 동생이자 역시 사진가였던 에드워드가 찍어준 겁니다. 이어서 메이플소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격한 카톨릭 교육을 받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프렛 인스티튜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원래 그 또한 기술을 배우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 살 길을 모색하다가 죽을 때까지 평생의 친구가 된 패티 스미스를 만났고요. 나중에 유명한 여성 로커가 되신 분인데요. 둘이서 젊은 시절을 함께하게 됩니다. 당시 젊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두 사람이 뉴욕의 첼시 호텔이라는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첼시 호텔은 뉴욕에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인데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곳에 묵었다고 합니다. 작가, 음악가, 화가, 영화 감독 등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요. 두 젊은이 또한 예술가의 꿈을 꾸면서 이곳으로 흘러들게 된 거죠. 메이플소프는 첼시 호텔에 살면서 운명을 바꿔줄 몇 가지 인연을 만납니다. 그중 하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쥐어주고 사진에 관심을 갖게 만든 영화감독 샌디 델리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만드는 이미지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1973년에 뉴욕의 라이트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바로 보지 못했던 감정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또 당시 처음으로 가본 게이 S&M 바에서 자신만의 사진 소재도 찾게 돼요. 또 다른 중요한 인연은 그의 후원자이자 멘토였던 샘 웨그스테프입니다. 이 웨그스테프가 메이플소프에게 하셀블라드 카메라도 사주고 전시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뉴욕의 스튜디오까지 차려줍니다. 로버트 메이플소프라는 사진가를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메이플소프와 웨그스테프는 연인으로서도 꽤 오래 함께 했는데요. 샘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로버트도 1989년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메이플소프는 엄청난 마약 중독자이면서 섹스 광이기도 했습니다. S&M을 섹스 앤 매직이라 부르면서 숭배할 정도였는데요. 어찌 보면 삶이 난잡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만든 쇼킹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던 예술가였죠. 한때는 자신의 몸을 판 적도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작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메이플소프 인화물을 처음 본 게 첼시의 글래드스톤 갤러리에 갔을 때인데요. 그 전까지는 주로 책이나 화면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제가 알던 느낌하고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프레임에 담겨있는 소재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인화물의 톤이나 질감이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것도 물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장에 직접 가서 작품을 봐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메이플 소프 전시를 볼 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꼭 그의 인화물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미지 수위는 일부러 좀 약한 작품들 위주로 가져온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의 사진을 조금 더 제대로 느껴보시려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움과 악마가 똑같은 것이라고 했던 그의 말이 무엇 때문인지 조금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메이플소프 사진을 좋아하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그가 당시의 약자, 소수자의 삶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할 갤러리는 뉴욕의 글래드스톤 갤러리입니다.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던 바바라 글래드스톤이 1980년에 설립한 곳이에요. 오너인 글래드스톤은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트 딜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뉴욕에만 3곳의 전시장이 있고 유럽에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도 별도의 디렉터님이 계시고요. 서울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키아프에도 참가해서 작품을 많이 팔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글래드스톤은 사진,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컨템퍼러리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메이플소프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스 헤링의 작품도 대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작가분들 계시고 그 중에 한국계 작가인 아니카 이님도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에서 현대 자동차의 의뢰로 만든 작품을 전시한 적도 있습니다. 글래드스톤 또한 뉴욕에 가면 꼭 가보아야 할 갤러리 중에 한 곳이고요. 또 준비하고 있다는 서울의 갤러리도 멋진 모습으로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메이플소프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시면서 드신 생각이나 궁금한 점, 또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3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